안녕하세요, 기덕오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이어폰을 가지고 비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와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2019년 11월에 출시됐고 가격은 329,000원이고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2020년 3월에 출시됐고 가격은 399,000원입니다. 무지막지한 가격 정책으로 유명한 애플의 제품보다 더 비싼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이 두 가지 제품의 장단점과 특징, 전화 통화는 어떤지, 또 사운드 퀄리티는 어떤지, 또 음색은 어떤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전 크레드를 보시면 애플 에어팟 프로는 슬림하기 때문에 주머니 넣고 다니기에 좀 편리한 크기입니다. 그에 더한해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케이스는 패브릭 소재로 이렇게 고급스럽긴 하지만 이 케이스가 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꽤 불편한 형태입니다. 제품의 이동성이나 휴대성을 생각한다면 에어팟 프로가 훨씬 나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충전 크레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다는 점, 이게 단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어버드인데요. 두 제품의 이어버드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서드파티의 커스텀 이어팁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에어팟 프로의 이어버드는 에어팟보다는 조금 짧은 길이에 포켓몬의 모다피처럼 생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이어버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이즈가 꽤 큰 편입니다. 실제로 착용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의 이어버드가 상당히 커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외형이 됩니다. 또 착용했을 때 에어팟 프로는 이압을 거의 못 느끼고 자연스럽게 착용감이 편하고, 그래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편인데 반해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이어버드를 착용했을 때는 이압이 발생해서 귀가 조금 멍하고 답답한 느낌입니다. 두 제품 모두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코덱은 에어팟 프로가 AAC, SBC 두 개의 코덱을 지원하는 반면에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ATPX 코덱을 하나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 면에서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가 좀 더 우수한 편입니다. 드라이버는 에어팟 프로가 1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했고,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외형과는 달리 드라이버의 크기는 에어팟 프로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연결 방식인데요. 에어팟 프로는 좌측, 우측 동시에 연결되는 리얼 스테레오 방식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꽂아서 모노 모드로도 사용 가능하신데 반해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예전 블루투스 연결 방식인 웨스터 슬라이브 방식으로 오른쪽 이어버드를 먼저 등록을 한 이후에 왼쪽 이어버드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나만 모노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왼쪽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저가형 이어폰들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하는 리얼 스테레오 방식으로 각각 모노로 각각 하나씩 사용 가능한 데 비해서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슬레이브 연결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또 아쉽게도 두 제품 모두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수 등급은 둘 다 IPX 4등급이고요. 에어팟 프로의 이어버드 사용시간은 ANC를 껐을 때 5시간, 충전 크레드를 이용했을 때 최대 24시간이고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의 경우에는 전작의 최대 단점이었던 재생시간 문제를 이번에 보강해서 이어버드 7시간, 충전 크레드를 이용했을 때 최대 28시간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용시간은 두 제품이 그렇게까지 체감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요.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5분을 충전하면 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의 경우에는 10분을 충전했을 때 9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방식은 라이트닝 케이블, USB-C 타입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에어팟 프로는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해서 충전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4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이어폰인데 왜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지, 이것도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앱이 있어서 전용 앱을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본인이 원하는 음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용 앱을 통해서 터치 컨트롤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용 앱이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 에어팟 프로는 전용 앱이 없이 iOS의 설정에서
일부 터치 컨트롤을 좀 제어할 수 있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자체는 없고 iOS를 통해서 연결을 했을 자동으로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펌웨어가 업데이트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펌웨어 업데이트를 원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강제로 업데이트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환경에서의 차이점인데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같은 경우에는 iOS라든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했을 때라도 사용성이라든지 사운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이어버드의 컨트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본인 게 아니더라도 친구한테 잠시 빌려서라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고요. 갤럭시 X10 플러스에 에어팟 프로를 물려서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했을 때 연결성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기기를 연결했을 때 초반에 일시적으로 스테레오 모드가 풀려서 한쪽으로만 소리가 들린다거나 ANC가 좀 풀렸다가 다시 ANC가 돌아온다거나 하는 초반 연결성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 5번에 한두 번? 그런 정도의 빈도로 워낙 자주 발생해서 이젠 그러려니 하고 잠시 불편하고 있으면 다시 연결되긴 하는데 안드로이드하고 연결 이 부분은 펌웨어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도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의 컨트롤 방식도 각각 고유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 이어버드의 꼬리 쪽에 보이는 포스 센서라는 부분들을 클릭하듯이 터치를 해주게 되면 안에서 센서가 반영해서 클릭을 하는 것처럼 딸깍딸깍 소리를 내어줍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같은 경우에는 터치할 때마다 삑삑삑삑 뭐 이런 소리를 내줘서 오작동 부분에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이 터치 컨트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에다가 트랜스페런트 모드를 삽입한다든지 그런 약간 제한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전용 앱을 통해서 컨트롤을 거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트랜스페런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 비교 전에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에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데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은 이제 물리적으로 소리가 차단되는 효과. 커널형 이어폰을 사용하시게 되면 소리를 어느 정도 또 막아주잖아요. 또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막아주는 효과가 더 크고요. 그런 것들을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고요. 에어팟 프로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외부의 소음을 마이크로 들으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주파를 발생해서 소리를 상쇄시켜서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봤을 때는 에어팟 프로의 성능이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의 경우에는 사운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한 상태까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두 개인 것 같고요.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특유의 좀 먹먹함이라든지 이게 발생하는 데 반해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좀 먹먹함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자체의 차음력이 좋기 때문에 ANC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 처음에는 이게 지금 활성화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쉽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고요. 지하철에서 제가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꺼보고 했을 때 지하철 소리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걸 느꼈었고요. 에어팟 프로의 ANC를 활성화시켰을 때는 좀 드라마틱하게 소리가 갑자기 쫙 줄면서 뭔가 혼자 좀 떨어진 느낌, 자연스럽게 차단시켜주는 이런 느낌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외부 소음을 직접 들려주는 트랜스페런트 기능 같은 경우에 에어팟 프로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쇼맨십을 좀 보여주는데요. 실제 외부의 소리보다 조금 데시벨을 높여서 실제 외부 소음 듣기 기능을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외부 소리가 확 들리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 자체의 소리가 저가 제품들처럼 많이 부자연스럽지는 않고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둬서 체감하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이런 쇼맨십을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고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도 기계적인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외부 소음 듣기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데요. 트랜스페런트 모드를 활성화할 때마다 듣고 있던 음악이 일단 중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부 소음 듣기 기능을 켜고 다시 한번 또 재생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의 통화와 시끄러운 카페 환경에서의 통화 내역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어팟 전화통화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지금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는지, 전화통화 품질이 어떤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끄러운 카페 환경에서 전화통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 전화통화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시끄러운 카페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는지, 외부 소음은 어떤지, 전화통화 품질이 어떤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전화통화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는지,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서 전화통화 품질이 어떤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시끄러운 카페 환경에서 전화통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시끄러운 카페 환경에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는지,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서 외부 소음이 어떤지, 통화 품질이 어떤지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팟 프로가 전화통화 품질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고가의 제품인 만큼 사운드 퀄리티 우수합니다. 음질 좋고요, 해상도 좋고요, 밸런스도 좋고요. 이 정도면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는 거의 최상의 퀄리티를 둘 다 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색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가 조금 담백한 느낌이라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 확실히 좀 소리가 조금 더 풍성하고 약간 MSG를 넣어서 소리를 좀 듣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가 고음부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반면에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는 고음부의 표현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이나 크롤의 The Best Thing For You를 들어보면 두 개 다 전부 하이햇, 보컬, 피아노 사운드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표현을 잘 해주었고요. 고음부 표현이 어떤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 서바이벌이나 마술피리 같은 오페라 곡들도 좀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고음에 대한 섬세한 표현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풍성하면서 소리를 좀 듣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운드만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을 한다면 에어팟 프로보다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가 좀 더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가의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 에어팟 프로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비교하면서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어떤 이어폰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이어폰들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봤던 블루투스 이어폰들 중에서 각각 금액대별로 어떤 제품이 좋은지 비교 리뷰도 따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두 제품 모두 고가의 제품, 두 제품 모두 멀티 페어링과 또 아쉽게도 두 제품 모두 멀티 포인트,